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겠지만 네.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거. 저 아프리카 가보고 싶어요. 우와, 아프리카 웬일로? 네. 어딜 갔었는데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봐서. 그래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네, 우리 드는데요. 여천 씨. 예. 저는 조만간에 목사님을 따라서 필리핀에 한번요. 왜냐면 필리핀에 밥 푸는 데 가서 네. 또 해외 밥 푸는 건 어떻게 푸는지 보려고요. 전요. 우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러 나라 지금 우리 바쁜 사역지가 있는데 네. 가장 마음에 끌리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가서 2번 갔는데 네. 내년 계획에 벌써 제가 2번을 더 세워놨어요. 꼭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거기 가서 아프셨는데도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보면 안 갈 수밖에 없는, 아마. 또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마음을 좀 두고 오신 네. 그 마음의 고향이라서 네. 그러실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다 마음의 고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 회복의 주인공도요. 말라위를 아프리카 말라위. 네, 마음의 고향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프로젝트 말라위 김현철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구 1,500만의 말라위. 인구의 14%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 하지만 의사는 고작 260명. 전 세계 176개 나라 중 10번째로 못 사는 최빈국. 그들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 프로젝트 말라위의 김현철 대표. 시청자분들이 저분이 누군가라고 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가방끈이 너무 길어. 선생님, 이거 암 아니지? 암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 55점이었는데 제일 왼쪽 막대가 있었어요. 이게 꼴등이란 얘기죠. 박사과정 때 울었다라는 게 그때. 네, 이제 꼴등에서 울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고민 끝에 어떤 일을 했냐면 목사님도 떨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뭐 첫인상부터 공부 잘하게 생긴 엄친아 같죠? 예. 근데 아프리카하고는 좀 뭔가 인연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저희 때 기공자 아프리카 스타일인데. 청담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얼굴이 까맣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먼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아프리카의 말라위랑 말라위랑? 에디오피아에서 네. 에이즈 사업하고 모자 보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냥 도와주는 것, 단순히 도와주는 걸 좀 넘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도대체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일종의 연구와 사업이 결합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워요. 젊은 어려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인류를 위한 거창한 얘기를 해서 과연 시청자분들이 저분이 누군가라고 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조금 뒷조사를 했습니다. 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오. 의대.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또 그다음에 졸업했어요. 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오.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프로젝트 말라위 대표와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님. 야, 이거 만만한 양반이 아니신데요? 욕심쟁이. 진짜 가방끈이 너무 길어. 막 칭칭 감을 것 같은데.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아니, 이걸 언제 다 글쎄 공부하셨어요? 말이에요. 어떻게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어떻게 경제학을 하셨어요? 의과대학교 다닐 때 혹시 의약분업 사태 기억나세요? 네.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한 오. 사건.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생명을 놓고 어떻게 파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저의 가슴을 울렸던 사건은 제가 이제 졸업반 학생일 때 유방암 클리닉에 다니고 이제 학생으로 있었죠. 네. 완전 경험이 일천했는데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이상하게도 부유하신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유방암도 아주 일찍 발견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신 분들 혹은 아주 지방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말기로 오시더라고요. 거의 뭐 손으로 만져서 막 딱딱하게 잡히고 뭐 이러면 오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어떤 이렇게 얼굴이 다 그을리고 딱 보는 순간 야, 이분은 밭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대변 알 수 있었는데 나이를 딱 보니까 65세 같이 보였는데 45세인 거예요.
야, 정말 좀 심하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가슴을 딱 만지는 순간 경험이 완전히 일천한 저도 이건 말기암이구나. 라는 사실을 딱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말기였습니다. 네. 유방암은 처음에 그 겨드랑이, 그다음에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데 겨드랑이 이미 암세포가 그냥 유방은 물론이고 겨드랑이에도 완전 암세포가 가득했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이거 암 아니지? 이러면서 암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정말 가슴이 울컥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저한테 벌어지고 정말 가난해서 죽는 것 이거는 한번 어떻게든 내 삶을 걸고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사건이 되었죠. 의사를 3년 확 정도. 그만두고 경제학으로. 네. 유학을 가신 거예요? 네, 뭐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다. 아니 뭐 의사였다가 경제학자가 된 사람이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뭐 외국에는 몇 분 또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정말 되고 싶어도 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의사 공부 그렇죠. 그리고 의사 과정인데요. 그걸 그만두고 이렇게 경제학자가 되신 우리 김현철 씨. 첫 번째 연관 검색어로 저희가 그래서 의사 김현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사 김현철 어떻게 익숙하십니까? 처음에는 뭐 아주 저의 아이덴티티였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한 반반입니다. 의사, 경제학자. 네. 그래도 의사 자격증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아프리카에 할수 있죠. 가면 가끔 진료도 하죠. 진료도 그냥 하시고. 또 석사 공부도 했으니까 그게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할머니들과 제가 군을 공중보건의사라고 해서 네. 시골에 이제 텔레비전 보면은 왜 그 섬마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 네, 네. 젊은 의사 선생님. 인기 짱이었겠어. 네, 그거 제가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얄미운 게요. 네. 공부도 잘했지 좋은 거 착한 거는 혼자 다 했어요. 인물도 준수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의사 가운이 너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셨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 되게 무척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 말라는 의과대학을 저는 찾아서 이제 간 형국이었고요. 왜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공대 출신이었는데, 네.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 의과대학 너무 인기가 좋아서 네. S대학에서 예. 제일 좋은 의대 빼고 제일 좋은 그렇죠. 학과가 모든 의과대학 다음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도 있는데 네. 저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에이. 그래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저는 너무 의사가 원래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부모님에서 저한테 한 2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의사 진짜 되고 싶냐? 너 진짜 되고 싶냐? 이틀에 걸쳐 2번 물어보시는데 되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경제학 공부할 때 그때 부모님이 3번 물어보시더라고요. 3일에 걸쳐서. 그래갖고 3번 다 너 경제학 정말 하고 싶냐라고 3번 물어보셔서 다 하고 싶다고. 근데 부모님도 그래도 좀 받아주시는 게 원래 공대 가라고 했는데 억지로 의대 가셨다가 네. 또 경제학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좀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저희 부모님 서포트가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놀라웠던 것은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던 당시에 좀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학비를 댈 수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이제 자꾸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사업을 잘하고 계시던 아버님이 좀 뭔가 좀 어려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 회사가 부도 일보 직전까지 딱 가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께서는 이제 아들이 의사해서 좀 내가 혹시라도 사업이 정말 잘 안 되더라도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희 부모님 배인배이신가 봐요. 저한테 3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너 정말 경제학 공부하고 싶냐 3일 연속으로 물어보시더니 제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보내주셨고요. 예. 나중에 한 5년 지나서 그때 우리 집이 부도를 맞았던 그 위기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그때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5년 정도 뒤에 알았어요. 야,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 공부도 사실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병을 늦게 찾는 사람은 없어야겠다. 사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네, 뭐 예수 정신 아닌가요? 예수의 삐딱한 정신. 또 저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어제 괜한 질문을 드렸나요? 네, 아니 뭐 제가 대학 학창 시절엔 정말 좀 그 성경을 라디칼하게 그러니까 좀 정말 하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한번 끝까지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어떤 마인드까지 있었냐면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지하철 타면 뭐랄까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얼마나 나눠주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네. 나중에 결론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이 없어서 줄 수 없을 만큼까지 나눠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경을 되도록이면은 현대 컨텍스트에서 좀 적게 감안해서 한번 말씀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조금 돈을 내가 적게 많이 버는 것 이거는 이미 그런 거는 제 관심사가 별로 아니었고요. 그렇다면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돕고 그 사람들을 더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하나 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그 시절을 조금 지난 다음부터의 저의 고민이었고요. 자연스럽게 경제학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천하는 게. 네, 그래서 잘 한 게 되게 뭐가 있나요? 저도 점수인데. 사실 실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못하고 있는 거고요. 하려고 조금 하는 척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된 건데요. 사실 네.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 말고도 오늘의 이렇게 길을 가기에는 주변에 동료들이나 또 멘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영향을 주신 분이 있나요? 있죠. 누구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탈북자 연구의 대가이시고 한국 누가의 회장이신 전우택 교수님. 그분이 또 영향을 끼치셨구나. 네, 저희 CMF 선배신데 제가 처음 찾아갔더니 네. 경제학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의과대 학생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받아줄 수 없겠냐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연락이 되고 네. 저도 관심이 갖게 되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우택 선생님을 모셨어요. VCR로 담아봤거든요. 잠깐 보시죠. 한번 넘어가시죠. 선생님. 김현철 선생 여러 가지로 학생 때부터 훌륭하게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게 준비해요 했다는 우리가. 것을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드리고 가난과 고통 아마 이런 이슈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CMF라고 하는 그 기독 학생 의료 기독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리더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신앙적으로나 또는 사회적 활동적인 측면에서 아주 활발했던 그런 학생이었죠. 김현철 선생 했던 얘기 중에 재미있게 기억하는 거는 의학을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한 친구들도 다 대학원 가서 같이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수석을 했냐 그랬더니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한 반 정도 공부하니까 거기 가서 수석하던데요 하고 웃던 게 기억이 남고 막상 콜롬비아의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가 너무 공부 따라하기가 힘들어서 밤에 자기가 혼자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빨리 못해서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내가 소개시켜준 우리 자매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그게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 말씀을 또 꼭 집어서 하시네. 골고루적인 의미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개인적 활동이 의사로서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더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콜롬비아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돌이켜봐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라이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가 이제 첫 시작인데 앞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가난한 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앞으로 북한을 돕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탁월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씩 잘 극복해 나가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멘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멘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지금 잠깐 해보실까요?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네, 전태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 몰랐는데요. 감사합니다. 제 진로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 배우자도 소개해 주셔서 사실 저는 그 받은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지 지금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복해드리셨어요? 물론이죠. 근데 정말 그 선생님 전우택 교수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앙도 깊으시고 또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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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경제학자 김현철 오늘 회복의 두 번째 검색어죠. 네. 경제학자 김현철을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 경제학 좀 전에 말씀 들었는데 아니 경제학 공부는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석 졸업하고 최우수 졸업 논문상 받고 막 이러니까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놓고 잘하는 애들이 다 이제 그 자리에 모인 거죠.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그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교수님이 이제 그 성적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막대 그래프를 그려요. 막대 그래프를. 그래서 50점부터 60점 사이에 몇 명, 60점 사이에 70점 사이에 몇 명, 90점부터 100점 사이에 몇 명. 근데 제가 받은 점수가 그 55점이었는데 제일 왼쪽 막대 그래프였어요. 거기 빈도수가 1이었어요. 뭐 혼자. 그러니까 꼴등이란 얘기죠. 야, 제 인생의 그 꼴등을 거기서 또 처음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마음이 그 힘들더라고요. 야, 쉽지 않구나, 정말. 정말 이 친구들이랑 대단한 친구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박사과정 때 울었다라는 게 그때. 네, 근데 꼴등에서 울었다기보다는요. 정말 너무 모르겠었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뭘 했었냐면 지식 국어자였습니다. 내가 혼자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어디 가든지 국어를 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모르겠고 다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좀 길이 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공부하면서 울어본 게 딱 한 번이고 그때였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손이 모아지는 그런 시절이 한 6개월 있었어요. 네. 보통 우리 잘 때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냥 일어나자마자 너무 그 하루가 어떻게 할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며 불며 학위는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무사히 졸업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부모님들 마음도 참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 이런 걸 해본 기억이 사실은 솔직히 없었어요. 주변에. 네. 네. prayers request 적으라 그래도 네. 그냥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네. 그때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저 죽을 것 같으니까 꼭 기도해달라고 그러셔갖고 그때 부모님이 본의 아니게 새벽 기도 나가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기도가 예. 붙여달라는 기도는 결코 아니었어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것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만약에 이 길이 아니면 과감하게 저를 떨궈 주십시오. 저희 다 퇴학당해도 좋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은 하지만 저는 지금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던. 네. 그 졸업하시면서 막 굉장한 뜨거운 마음도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이제 졸업을 하면서 코넬 대학교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제 아무리 제가 좋은 학교에서 박사를 했지만 또 다른 좋은 학교에 교수로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아주 일부인데요. 저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좋은 학교에서 저한테 교수로 오라고
해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랬고 그 오퍼를 받으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서 들어오는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왜 저한테 상상치도 못한 이런 자리까지 저한테 주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근데 꿈을 꿨는데 그때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꿈을 거의 안 꾸는데 좀 꿈이라서 좀 놀라운 꿈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였어요. 넓은 번판에 전쟁터고 저기 적군들이 모여 있고 한 군단이 한 6, 7군단이 있었는데 제가 그 6군단이 정말 그 적진을 향해서 정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맹렬하게 뛰어가는 장면이었고 네. 제가 그 6, 7군단의 맨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달리는 장수였어요. 와.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순간에. 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싸우는데 막 이렇게 화살들이 막 날라오고 막 그러는데 야 내가 이 싸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움이 없구나. 그 꿈을 꾸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그 죽음을 넘어선 네, 아닙니다. 여기 드리려고요. 여기. 네. 왜냐면 그때 생각하셔서 본인에게는 세상을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또 아프리카로 이제 발길을 하실 때는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참 궁금해요. 그 꿈 때문이었나요? 아프리카를 가기 시작한 거는 그 꿈을 꾸기 훨씬 전부터 다닌 거고요. 네네. 이제 처음에 경제학 공부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의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 이런 사회의 약자들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자. 그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학자가 되자라는 게 저의 출발점이었는데 한번 이제 단기 선교 따라서 가보고서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 임산부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약자와는 차원이 다른 약자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간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지은 병원 중에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병원이 2개가 있어요. 말라위의 대학누가 병원,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명성병원. 있는데 그런 분들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요. 그쪽 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말라위와 에티오피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이면 말라이 프로젝트를 네.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그 한국 누가의 CMF 선배님들이 그 병원에 이제 단기 선교 봉사를 갈 때 저를 인바이트 하셔서 같이 가게 됐고 네네. 거기 선교사님들이 올해 거기서 활동을 했지만 무력감이 조금 있었어요. 아무리 여기 아픈 사람들 돌보았고 열심히 자기의 피땀 흘려서 20년, 30년 있었지만 별로 변한 건 없다. 네. 김현철 박사 혹시 여기서 뭔가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없겠소. 특별히 우리 지금까지는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만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병원에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소? 라고 저한테 이제 리퀘스트를 하셨고 코이카에서 마침 이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대학누가병원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는 명성병원과 함께 코이카가 주는 자금 그다음에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네네. 또 다른 기독교 NGO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프리카 말라위를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말이냐 하고 뭐 3번, 4번 같지 않아요? 네 번. 이미 그때는 포기를 하셨어요. 네. 따라가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야, 따라가면 어떻겠냐. 예. 정은혜가 되네. 예. 그래서요. 김현철 대표의 마지막 연관 검색어 바로 프로젝트 말라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라위라는 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의 나라인지, 의료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집계한 바로는 210나라 중에 210개 중에 206위. 근데 그 밑에 나라들은 추계조차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 말라위고요.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뭐 우연찮게 방문했던 대학누가병원의 선교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시작이었고요. 제 탤런트가 제가 또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단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증명해보고 그거를 전 세계에 알려서 진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그런 역할을 하자. 그건 학자가 또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지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사업과 연구를 그곳에서 병행하고 그럼 있는 먹는 겁니다. 것도 굉장히 어렵고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가요, 말라위가? 아, 그럼요. 이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그 산모의 한 70%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초등학교를 입학할 확률은 한 80%지만 졸업할 확률은 한 20%입니다. 중학교를 진학할 확률은 더 떨어져서 15% 정도만 됩니다. 아유. 근데 더 슬픈 거는 애들이 학교 가고 싶어서 여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매매. 어린아이들이 14살, 15살짜리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싶어서. 중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학기에 10,000원밖에 안 되는 학비를 못 내서 그것을 성매매를 통해서 내려고 하는 애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참 너무 슬프죠. 비참한 상황이네요. 근데 참. 근데 본인이 가보니까 좀 현실감이 드세요? 내가 정말 직접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와보시면은 놀랍게도 말라위처럼 정말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나라는 오히려 평온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디오피아 정도 되면 국가 규모가 좀 커지고 그렇죠. 수도에 뭐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엄청난 난개발, 슬럼이 확 진행돼서 가난하다는 인상을 확 받는 곳은 오히려 슬럼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말라위 프로젝트 때문에 네. 우리 지금 거기에 고래 사냥 열풍이 불고 내륙이라고 했는데 거기 무슨 고래를 줘? 안 물어보게 들어보라고. 아주 재밌어요. 이게 네. 무슨 또 일인지. 아프리카엔 고래 사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야, 놀랍게도 이제 지금 한 6, 7년 전에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에 남자 포경 수술, 고래 사냥이 그게 그 얘기예요. 에이즈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네네네. 맞아요. 사람들이 그 심증은 있었어요. 네. 이상하게 포경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 훨씬 덜 걸리네 라는 심증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증명된 것이 6년 전입니다. 근데 50% 감축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사실. 1년에 150만 명, 남자 150만 명이 감염되는데 네. 만약에 포경 수술을 전부 다 해줄 수 있다면은 네. 그게 한 75만 명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남자 때문에 여자로. 또 걸리게 될 네. 사람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에이즈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과학적 증거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네. 지금 이제 에이즈 예방 정책의 1순위로 포경 수술을 하고 있는 고래 사냥을 하고 고래 있는 사냥이나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말라위에서도 그러면 포경 수술을 네, 프로젝트 말라위 저희 사업의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고래 사냥입니다. 특히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아무리 뭐 에이즈를 없앤다라고 해도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 나라 말라위의 대표 그 종교가 기독교하고 이슬람입니다. 근데 한 종교가 포경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어디게요? 기독교? 아니? 네, 놀랍게도
이슬람의 전통으로는 포경 수술이 계속 남아 있는데 네네. 기독교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 말라비 기독교에서는. 어.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 포경 수술을 들고 갔을 때는 네. 이걸 하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거 아니야? 아, 오해가 좀 라는 그런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지역에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목사부터 해드렸어? 목사님도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런.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목사님들이 다 사인을 하셨어요. 포경술 이거 하는 거 이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다. 괜찮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하는 거니까 해라. 목사님들 그 유명 목사님들 15분의 사인. 또 지역 추장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편지를 지역 이제 각 그 마을로 다 내려보냈어요. 족장한테. 네. 그러나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 다 모아놓고 이것은 지역 목사님과 추장님의 계신이라 그 노티스니라 이렇게 하면서 대표를 막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시고 저희가 그런 행사도 막 하면서 이제 그런 반감들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이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 포경 수술을 하면은 이게 100% 그 감염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50%만 예방하는 거니까 그래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는 이제 영원히 콘돔 낀 거랑 다름없이 만병통치약으로 난 만병통치약, 난 이제 막 살 거야. 를 걱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만 해주고 끝나면 안 된다. 교육을. 네, 교육을 항상 그 같이 해준다라는 것이 저희의. 저는 하나를 좀 더 묻고 싶은 게 아프리카라는 데가 좀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자유스럽게 많이 돼 있다고. 성문화가요? 네, 어떻습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그 성이 되게 그 성을 매매하는 개방. 행위가 되게 쉽잖아요. 네네.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그렇게 상업화된 매매가 발달해 있지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주 뭐랄까 일부 일처를 확실하게 지키는 상황도 아니죠. 저희가 그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학생 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 팔아서도 학교 가고 싶어하는 아까 애들이 있으니까. 한 달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학비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여학생들한테 돈을 줌으로써 학교에 오게 하고 적어도 그 낮 시간에 여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매매는 낮에 이루어져요. 아, 그래요? 네, 밤에는 전기가 없어 다 불 끄고 잡니다. 되게 낮에 이루어져서 학교에 오면은 그것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그리고 그 자존감들이 애들이 높아져서 나는 성매매하는 안 사람이 하게 아니야라고 변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몸 파는 여성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애써 이제 외면하고 있었는데 저랑 저희 같은 팀원이랑 야, 뭐 차 돌려. 그래서 얼마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서 네, 얼마인지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질문이 how much are you 이거예요. 참 슬픈 질문인데 얼마예요? 네. 라고 이제 물어보기. 근데 저는 얼마라고 딱 말할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4시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딱 그 가격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시간대. 4시간에 4,000원, 1시간에 2,000원이었어요. 아, 어떡해. 그거를 또 깎아봤더니 4시간에 3,000원, 1시간에 1,500원 정도로 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 1,500원에 몸을 파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1,500원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쁜 아저씨들한테 꼬이면서 그거 하는 거는 1,000원도 안 되고 500원, 1,000원 뭐 이런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4가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이즈 검사도 해주고 포경수술도 하고 네. 여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지급하고 네, 교육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은 이런 사업을 해라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근데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분명히 더 큰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걸 증명해내가는 과정이 프로젝트 말라위의 에이즈 프로젝트, 에이즈 파트가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제가 궁금한데 그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거리의 여성들한테 돈을 주면서 학교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유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그들이 잘 따라오나요? 직업 여성들을 학교로 부른다기보다는요. 네.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애들이 네. 학교를 보통 아주 쉽게 떠납니다. 특히 중학교에 한번 들어와도 졸업할 확률이 뭐 반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효과가 좀 있던가요? 어떤가요? 지금 효과가 증명되기 한 달 전입니다. 네. 아, 저희가 그래요? 지금 이제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전 서베이를 했고 열심히 사업을 한 다음에 네. 지금 이제 사후 그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대양 누가병원인가요? 네. 그분들과 함께 한다면서요? 네. 어떻게 인연이 닿았어요? 이제 처음 단기 선교 갔던 곳이 대양누가병원이었고요. 네.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요. 네, 저의 탤런트와 병원의 필요가 맞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박상원 원장님이시죠? 네, 저를 데려가신 분이 박상원 원장. 그래서 그분 지금 전화로 연결해봤어요. 부르면 나올걸요? 네. 저 박 원장님.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박상원 원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박 원장님 네네. 왜 많은 곳에서 하필 이분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정말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네. 그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정말 황량한 시절이었는데 네. 우리 김현철 선생님이 워낙 좀 독특하시잖아요. 이제 의사하긴 의사지만 의사 같지 않은 의사하고 특히 남들이 하지 않는 이제 보건 경제학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좀 숲을 보는 그런 의사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임상 의사를 이제 작은 의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현철 형제는 이제 큰 의사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를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저희가 받으면서 뭔가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누구를 좀 데리고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현철 형제가 눈에 탁 들어왔죠.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살림이 없었지만 그래도 비행기 값을 다 댈 테니까 가자 이렇게 잘 꼬드겨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셨군요. 네. 말라위에 데려가도 괜찮겠구나. 그럼요. 분명히 본전은 뽑는다 이 생각했죠. 근데 우리 이제 김현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라이 프로젝트 효과가 나오기 한 달 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같이 우리 박 원장님 같이 다녀오시고 보니까 이렇게 말라이가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럼요. 네. 지금 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말라위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말라위를 하면서 또 젊은 친구들이 드나들고 또 갔다 온 얘기들을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어떻게 또 언론에서도 알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에이즈 예방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은 아마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모자 보건 사업하고 그 두 가지는 아주 제대로 지금 자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 현철- 박 원장님 말이죠. 네. 네. 의사 김현철보다는 경제학자 김현철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실 모양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의사이기 때문에 예. 일반 경제학을 한 친구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내면을 꿰뚫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융합의 시대에 그 하나만 가지고는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귀한 친구죠. 예. 네. 여기 이렇게 오늘 그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김현철 대표에게 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그것만 좀 고쳐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이끌어 이런 기회에 그거 주셔서 좀 반성해. 네, 말라이까지 가게 됐는데 맞아요. 앞으로 저는 또 지금 조금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염려가 너무 된대잖아. 일찍 너무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말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이제
이제 말하자면 산에 이제 정상에 너무 일찍 오르면 이게 이제 내려가는 길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네. 그렇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또 눈을 들면서 그래서 이제 현철 형제 같은 친구들이 이제 젊은 보건 의료인들을 탁 그 꿈을 심어줘가지고 자기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배들에게 아주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론티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은 리더가 돼야지 예. 혼자 잘해가지고 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예. 잘해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혼자 가려면 빨리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빨리 가라고 같이, 그 네,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왜냐하면 의대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민도 많더라고요. 네. 예. 그 사실 프로젝트 말라위 시작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기획해서 첫 번째가 사업 정말 완벽하게 하고 이 사업의 효과를 전 세계에 알리자. 1번. 2번은 이쪽에 관심이 있는 이 국제협력, 국제개발, 저개발 국가를 돕는 데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길러내는 장이 되자.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40명의 청년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저희 프로젝트에 와서 인턴십으로? 인턴십과 펠로우십으로 같이 펠로우십까지. 와서 시간을 보내고요. 지금은 저희가 바라는 건 저희를 디딤돌 삼아라. 우리 프로젝트를 디딤돌 삼아서 너가 너의 꿈을 또 펼쳐나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친구들은 다시 개발학을 공부하러 박사과정, 석사과정으로 유학 간 친구도 있고 NGO 혹은 코이카 이런 곳으로 그 이제 나가고 있고요. 네. 그걸 또 하게 된 이유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주요한 NGO 들어보셨을 만한 큰 NGO들이 대부분 그 펀드레이징 하는 기능이 메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 실제 사업에 참여시켜서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예수의 정신을 펼쳐나가게끔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 프로젝트 말라위의 인턴 펠로우로 오는 친구들은요. 네. 사실 우리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단기 선교의 그 최종판이다. 그러니까 한 번 짧게 갔다 온 경험이 있거나 네.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사실 준 선교사로 오는 겁니다. 그 1년 짧게는 6개월이 1년, 또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선교 병원에서 네. 선교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뭐랄까 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상적인 일, 에이즈 치료해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 굳이 종교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네, 그렇죠. 거기서 영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료 기술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의료 기술 없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도 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가 있고 예. 사실 밥 나눠주는 밥 푸는데 뭐가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구나 다 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식량을 나를 수도 있는 일이고 네. 엑셀 시트를 정리할 수도 있는 일이고 정말 예. 다양한 일들이 존재해서요. 네. 사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경쟁률은 5대1 이상이니까 이야,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또 실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저희가 특별히 많이 찾는 사람은 이것을 평생 업으로 가져갈 사람. 이걸 통해서 한번 그냥 자기 커리어 점프하는 우리가 아무리 스태핑 스톤으로 우리를 써달라고 하지만 이것을 평생 그 자기의 그 삶으로 가져갈 친구들, 사명으로. 네, 사명으로 가져갈 친구들. 발만 담그지 말고 몸을 푹 담그라는 얘기죠. 쭉 빠지란 얘기죠. 네, 이렇게 한번 1년 살고 나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네. 본인 저도 네, 그런 경험이죠. 거죠. 맞아요. 예. 한 1년만 하고 와야지 했던 젊은이들이 자기 자비력으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그래요. 친구들도 있죠. 참 많아요. 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너무 힘들어서 후회한 적은 없나요? 사실 말라위 혹은 이디오피아에서 뭐 찬물로 한 달 샤워하고 사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정말 훨씬 즐거웠어요.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는 것에 괴롭고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저는 탈출구였던 것도 같아요. 마음은 즐겁고
이제 그분들이 말라위 분들은 네.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렇죠. 네. 사람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러 갔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랑을 서로 나누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정말 즐거운 일이 훨씬 많았고요. 예. 제 마지막 모습을 미는 제가 상상해 보면 네. 헬린 나웨인 같은 학자가 되지 않을까. 학자.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는 과찬이십니다. 나중에 국제기구의 수장, WHO. 그것도 물론 이제 바람직한 일이긴 네, 그래서 더 많은 하는데 더 이 사실은 모든 효율성을 사람에게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주는 사람은 네. 헬린 나웨인 같은 분. 아니 이분의 인생을 갖고 왜 두 분이 싸우세요? 우리 자식도 아닌데. 아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정말 한 스텝 한 스텝, 지금까지는, 내 발의 등이, 조족등, 그러니까 내 발의 등으로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해 오셨으니까 아마 종착역이 저기 어디쯤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저도 100% 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떤 자리, 나의 사회적 지위, 예를 들어 교수, 무슨 국제기구의 높은 사람, 이런 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 저는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또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얘기했어요. 근데 무엇이 되건 간에 제게 주어진 그 가치를 지향하는 바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 지위가 무엇이 됐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 내려놓지는 못하고 코넬 대학에서 교수를 오라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긴 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평가하실 때 네가 코넬 대학 교수에서 좋은 논문 썼다고 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지요. 네. 제가 얼마나 예수 정신을 갖고 살았는지를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네. 어떻게든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아름다운 의사이며 경제학자 네. 김현철과 함께한 이 놀라운 흔적 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거든요. 자, 한번. 손이 굉장히 도둑놈 손이시다. 네, 핸드 프린팅 해보셨어요? 네, 살짝 들어가다가 공부만 하던 손을. 들어주세요, 손가락을요. 네, 손가락만. 네, 네, 다시 내려주시고 됐습니다. 요 정도. 네.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손을 예쁘게 본을 따서요. 네. 액자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경매를 통해서 비싼 값에 팔리면 네. 이것이 모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소중하게. 또 어쩌면 이게 또 말라이를 어린이를 또 귀하게 네. 쓸 수도 적어도 있어요. 제 값은 말라이로 보내주십시오. 네. 사는 사람 없으면 본인이 사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사시고. 그렇지. 사실 거예요. 한 1억 정도 들으셔야 돼요. 네. 네. 됐을 것 같은데. 네, 손바닥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네. 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내민 김현철의 손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둘러싸인 나의 삶 날마다 반복되는 주님 떠난 방황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